오늘은 일본 장수 기업의 놀라운 영속성과 특별한 사업 승계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일본은 장수 기업 대국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20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은 총 3,505개사인데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이 무려 1,146개사로 전체의 32.7%를 차지합니다. 이는 독일의 24%나 네덜란드의 7%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도대체 일본 기업들은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장수 기업의 역사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찰 건축 전문 기업인 금강조인데요. 서기 578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428년간 한 가족의 약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쇼토쿠 테자가 백제에서 초빙한 장인 콩고 시게미츠가 시텐 노지를 짓기 위해 창업한 이래 2006년까지 40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온 것이죠. 비록 2006년에 부동산 과잉 투자와 부채로 인해 다카마츠 건설 그룹에 매각되었지만 그 핵심 사업과 장인 정신은 오늘날까지 자회사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조의 역사는 사업 영속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조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견고한 최종 시장입니다. 일본 불교라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둘째, 다세대 가족 경영을 통해 가업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형성했습니다. 셋째, 핵심 원칙 유지인데요. 사업과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훈이 존재했습니다. 넷째, 유연한 적응성입니다. 장자 상속이 아닌 능력 중심의 후계자 선정과 주택 건설, 관 제작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시대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 정신의 연마입니다. 10년간의 견습과 10년간의 실무를 거쳐 명장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장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양자로 들여 가업을 잇게 하는 성인 입양 문화가 영속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업 승계는 단순히 경영자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경영권, 자산, 자금은 물론 경영 이념, 신용, 노하우, 기술까지 사업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물려주는 총체적 활동입니다. 특히 가족 기업의 승계는 가족, 소유, 경영이라는 세 개의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승계 전략의 출발점이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지점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모든 기업이 장수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 중소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까지 70세 이상 경영자가 약 2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후계자 부재는 업적 악화, 직원 이탈,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후계자 승계의 세 가지 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족 내 승계로 자녀 등 가족에게 물려주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둘째는 친족 외 승계, 즉 내부 유능한 임직원에게 경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3자 승계, 즉 M&A를 통해 외부 기업의 회사를 매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되면서 M&A는 기업의 기술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M&A는 폐업이 아닌 사업 지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업 승계는 마치 두 개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법적 소유권, 즉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권, 즉 대표이사직입니다. 일본에서는 증여세 등의 문제로 주식, 즉 소유권을 한 번에 이전하기 어려워 경영권 승계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차의 유무에 따라 사업 승계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분류됩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기간이 존재하는 분리승계 프로세스와 소유와 경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치승계 프로세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분리승계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후계자가 사장이 된 후에도 선대 경영자가 대주주로 남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대, 즉 주주와 후계자, 즉 경영자 사이에 일종의 에이전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대는 후계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게 되죠. 이러한 선대의 그림자는 후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혁신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치승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제적 퇴출 모델인데요. 선대의 부재 이후 복귀 시 경영 방향의 차이로 후계자와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후계자가 이사회 등을 통해 선대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자발적 퇴출 모델로 선대가 자발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초기부터 후계자에게 신규 사업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이양이 특징입니다. 성공적인 승계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심리적 소유권에 있습니다. 이는 법적 소유와는 별개로 이 회사는 내 것이라고 느끼는 주인의식입니다. 후계자가 높은 심리적 소유권을 가질수록 신사업 개척과 같은 탐색적 혁신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대 경영자의 심리적 소유권이 과도하게 유지되면 후계자의 심리적 소유권 형성이 저해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승계란 선대가 심리적 소유권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후계자가 그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심리적 영토의 이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를 통한 승계의 핵심은 계약 체결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성패는 PMI 즉 인수 후 통합에 달려 있습니다. PMI는 M&A 초기 검토 단계인 프리-PMI부터 철저히 계획되어야 합니다. 인수 후 100일에서 1년까지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역사와 인재에 대한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핵심 인재가 이탈하여 M&A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승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족 내 승계 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서는 최소 34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13년간의 후계자 교육 및 외부 경험, 2단계는 47년간 실무 참여 및 성과 축적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후계자가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사업 프로젝트나 부실 사업부 재건 등 명확한 과제를 부여하여 실적을 통해 리더십과 자신감을 쌓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810년간 경영진 참여 및 권한 이양을 통해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승계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이지 않는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 리스크와 세금 리스크인데요. 경영자 교체 시기에는 미지급 잔업수당, 불명확한 취업규칙, 방치된 하라스먼트 문제 등 직원 불만이 표출되기 쉽습니다. 해결책은 사회보험 노무사와 협력하여 사전에 노무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 즉 주식 이전은 복잡한 상속 및 증여세 문제를 동반합니다. 전문가 즉 변호사와 세무사와 조기에 협력하여 사업 승계 세제 등 각종 혜택을 활용하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와 안정적인 승계의 핵심입니다. 사업 승계는 단순히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까지 함께 승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장수 기업들의 지혜는 영속주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역설적인 철학이죠. 첫째, 고집한다는 것은 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의 본질이라는 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도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혁신하는 자세입니다. 셋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고객, 거래처,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일본 장수 기업들은 긴 세월 동안 영속성을 유지해온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